겸손은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부딪혀 스스로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충청도 온양의 관아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맹사성, 과거 장원급제, 나이 20몇의 군수자리. 명문가의 피에 최고의 학식까지 얹혔으니 그가 스스로를 낮출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젊은 맹사성은 오만했죠. 지금 우리가 역사책에서 만나는 그 겸손한 재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왕 조실록과 여러 문헌에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절이었습니다. 찬사와 기록으로 가득 찬 이름. 하지만 그 이름이 진짜 무게를 갖게 된 건 찬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맹사성은 고을을 순시하다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근 산사에 존경받는 고승이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입에 자꾸 오르내리는 이름이었습니다. 덕이 높다, 지혜가 깊다. 그분이 한 말씀이 사람을 바꾼다. 맹사성은 피식 웃었습니다. 글도 제대로 못 읽는 촌백성들이 감탄하는 스님이니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심심하다는 듯 혼자 저를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산길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을 올라가자 오래된 절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이끼가 끼었고 마당은 쓸었지만 낡아 보였습니다. 맹사성은 절 안으로 들어서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초라한 곳에 사는 스님이 뭘 안다고. 시자 하나가 나와 맹사성을 고승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작고 어두웠습니다. 향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고승은 맹사성이 들어서는데도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맹사성은 자리에 앉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찾아왔으면 반겨야 하는 것 아닌가? 군수가 직접 발걸음을 했으면 일어나서 맞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맹사성은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그제야 고승이 천천히 맹사성을 향해 마주 앉았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말도 없이 맹사성을 한번 바라보고는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맹사성은 속에서 뭔가 부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맹사성은 참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최고로 삼아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나름 품위 있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고승은 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됩니다. 맹사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다린 것이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참았던 것이 터졌습니다.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치 아니오.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그 말을 듣기 위해서란 말이오? 맹사성은 너무 당황스러워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맹사성이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도 고승은 흔들림이 없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나 한잔하고 가시지요. 목소리에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화를 낸 맹사성보다 오히려 고승이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맹사성의 심기를 더 건드렸습니다. 못 이기는 척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승이 말없이 소반을 끌어당기더니 찻잔을 맹사성 앞에 놓았습니다. 오래된 잔이었습니다. 금이 간 자리에 오칠을 해서 이어붙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주전자를 들어 찬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잔을 채웠습니다. 맹사성은 잔을 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고승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물이 잔 가득 찼는데도 계속 따랐습니다. 찬물이 잔 위로 넘쳤습니다. 상 위로 흘렀습니다. 방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맹사성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스님, 찬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고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전자는 여전히 기울어진 채였습니다. 찬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넘친다니까요. 그제야 고승이 주전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맹사성을 바라보는 눈이 조용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찬물이 넘쳐 방바닥을 망치는 것은 알면서
지식이 넘쳐 인품을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향 냄새만 흘렀습니다. 맹사성의 입이 닫혔습니다. 반박할 말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니, 있어도 꺼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온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귀까지 붉어졌습니다. 황급히 몸을 일으켜 방문으로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문틀의 이마를 정통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탓이었습니다. 이마를 감싸쥔 채 멈춰선 맹사성 뒤로 고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지요.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맹사성은 그날 산에서 내려오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찬물이 넘치던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쏟아온 말들이 그 차처럼 흘러넘쳤던 것은 아닌지, 자신이 낫다고 여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얼마나 높이 쌓아 올렸는지, 그 순간을 기점으로 맹사성은 달라졌습니다. 벼슬이 낮은 자가 찾아와도 관대를 갖추고 대문 밖까지 나가 맞았습니다. 손님이 돌아갈 때도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힌 채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재상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가마 대신 소를 탔습니다. 길가의 사람들은 그가 이 나라 최고의 관직에 있는 인물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맹사성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황희와 함께 세종 임금을 보필하며 조선의 기틀을 다진 인물, 청백리 즉 청렴하고 고든 관리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은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의 뿌리는 화려한 장원급제가 아니었습니다. 산사의 차 한 잔이었습니다. 넘쳐 흐른 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틀에 찍힌 이마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고승이 맹사성에게 처음 한 말,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해라. 맹사성의 반응은 사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뻔한 말이라 무시한 거였죠. 삼척동자도 아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게 일부러 던진 시험이었다고 봅니다. 쉬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보려던 거죠. 잘난 사람은 쉬운 말을 듣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릇이 큰 사람은 쉬운 말에서도 배울 걸 찾아냅니다. 맹사성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시했고, 그게 바로 그가 가득 찬 잔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걸 스스로 깨달은 건 나중 찬물이 흘러넘치는 걸 본 순간이었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다 압니다. 하지만 정작 내 잔이 넘치고 있을 때 그걸 알아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가득 찬 잔은 넘쳐납니다. 학벌, 경력, 지위, 재산, 채울 것들은 끝없이 늘어나는데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오히려 점점 줄어듭니다. 문틀이 맹사성의 이마에 남긴 건 혹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가는 자세였습니다. 비운 잔만이 다시 채워집니다. 그날 이후 맹사성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늘 몸을 낮췄고 그 모습은 평생 이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조선왕 조실록과 여러 기록 속에서 그는 청백리의 표상으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살아있습니다.